자, 베스티불라 쪽인데 베스티불라는 이러한 기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으로 되어져 있고 EV 그러니까 코클레아 청각을 느끼는 EV와 그 다음이 세반고리관이 이렇게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반고리관에 의해서 균형과 그리고 눈의 움직임을 관여하는 쪽이고 그리고 이 부위는 이제 청각을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청각을 관여하는 저 부위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저랑 코클레아의 기관으로 소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을 막 진동시키겠죠. 고막을 진동시켜서 뼈를 다시 진동시키고 그다음 코클레아라는 요 달팽이관이죠. 이 달팽이관으로 이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 달팽이관으로 들어오면 이 베스티불라 코클레아 널브가 달팽이 신경이 되겠죠. 달팽이 신경이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여기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가 있으면 요 달팽이 신경이 들어와 갖고 요렇게 메둘라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달팽이 신경이 들어와서 메둘라 쪽으로 요렇게 들어와요. 지금 청각의 지금 뭐냐면 청각의 경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로를 이야기. 달팽이 신경이 이래 들어오면 메둘라에서 연접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연접하냐면 슈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하고 연접을 합니다. 슈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하고 연접을 합니다. 슈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 신경이 들어와서 슈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하고 연접을 해가지고 이 슈페리얼 올리바리 유클레우스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시상 살라무스로 가겠죠. 살라무스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층 무릎체와 가쪽 무릎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뭘로 가겠습니까? 내층 무릎체로 갑니다. 가쪽 무릎체 메디알 제니큘레이트 바디인데 가쪽 무릎체는 시각, 내층 무릎체는 청각 이렇게 되죠. 살라무스를 통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템포랄 롭이죠. 대뇌의 템포랄 롭으로 가는 경로를 가집니다. 템포랄 롭의 브로드만 몇 번으로 가겠습니까? 41번, 42번으로 가서 21번으로 연합청각영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죠. 귀에 있는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들어와 가지고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메둘라에 있는 슈페리오 올리바리 유클레우스 연접을 하고 살라무스에서 메디알 제니큘레이트 바디와 연결돼서 템포랄 롭으로 가더라. 요 경로를 가는 게 요 달팽이 신경의 이제 청각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올라올 때 여기에서 하나 더 섬유가 가서 미드브레인에서 하나 또 연접을 해요. 미드브레인에서 연접을 한 번 더 합니다. 한 신경이 나와갖고 하나는 살라무스로 가고 하나는 미드브레인에 있는 누구 어디하고 가죠? 어디에 가겠습니까? 임페리얼 콜리큘러스로 갑니다. 아래 둔덕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래 둔덕으로 갑니다. 아래 둔덕. 임페리얼 콜리큘러스로 갑니다. 아래 둔덕으로 갑니다. 아래 둔덕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오는 트랙을 만들겠죠. 이 트랙이 뭐겠습니까? 텍토 스파이널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덮개 적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뇌로 가기 전에 미드브레인으로 섬유를 내어서 아래 둔덕으로 와서 위 둔덕은 뭐합니까?
위 둔덕의 역할은 시각이죠. 아래 둔덕은 청각. 그래서 텍토 스파이널 트랙을 가서 청각에 의한 고개 돌림. 청각에 의한 고개 돌림을 만드는 겁니다. 청각에 의한 고개 돌림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경로를 만드는 것이죠. 청각이 들어왔다 누가 야 이랬다 그러면 고개가 저절로 배에서 인지하기 전에 고개가 탁 돌아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은 스파이널 코드까지는 연접을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연접하죠.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다 내 줄기에서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러한 경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청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청각에 있는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뭐 청각 장애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청각 장애인이다 그러면 여기에 잘못될 수도 있고 맞죠? 요 기관이 잘못될 수도 있죠. 대부분 이쪽이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쪽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쪽이나 이쪽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청각 장애인 분이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이쪽이 문제예요. 이쪽. 말초 쪽이 문제죠. 근데 이명은 어떻습니까? 이명. 귀에서 윙 소리가 나는 거. 그러면 이 경로에서 대부분 어디 쪽에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쪽이 문제이겠습니까? 잉 소리 나는 거. 그거보다는 대부분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템포럴 로브 이쪽에서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않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템포럴 로브에 자 그래서 요 세방고리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반고리관 여기가 가쪽 방고리 라테랄 세미 서큘라 가쪽 방고리관 라테랄 가쪽 방고리관 요거를 수평 방고리관 이걸 수평 방고리 호리젠탈이라고 이야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고 요게 뒤방고리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위방고리관의 팽대부가 여기 하나가 있고 위방고리의 팽대부고 여기가 가쪽 방고리관의 팽대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뒤방고리관의 팽대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위방고리관 가쪽 방고리관 라테랄 그리고 여기가 뒤 방고리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라고 보면 생김새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위 방고리관 그리고 라테랄로 이렇게 있는 게 라테랄 방고리관 그렇죠? 라테랄 세미서큘라 캐널이 되고 그 다음 뒤 방고리관은 위 방고리관에 시작해가지고 라테랄로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붙냐면은 우리가 위 방고리관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위 방고리관이 이렇게 생겼다. 라테랄 방고리관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면 뒤 방고리관은 여기에 붙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붙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요. 3D로 상상을 하면 위 방고리관은 그래서 무슨 움직임일 때 위 방고리관 이 위 방고리관 안에는 림프액이 흘러요. 림프액의 흐름에 따라서 머리의 움직임을 느끼는 건데 위 방고리관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게 흔들리려면 어떤 움직이냐면 예스의 움직임입니다. 위 방고리관이 활성화되려면 예스의 움직임이 될 때 위 방고리관에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쪽 방고리관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려면은 가쪽 방고리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때 가쪽 방고리관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노의 움직임, 목에서, 넥에서, 머리에서 노의 움직임을 할 때 이 방고리관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뒤방고리관은요? 자 예스와 노 자 예스
yes와 no의 움직임을 할 때 뒤방고리가는 요거에 안 하는 움직임을 할 때 하겠죠. 그렇죠? 이 움직임을 안 하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약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뒤방고리 간의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뒤방고리 간의 움직임. 그렇게 따진다면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위방고리 간에서 느끼는 게 많겠어요? 가쪽 방고리 간에서 느끼는 게 많겠어요? 뒤방고리 간에서 느끼는 게 많겠어요? 당연히 뒤겠죠. 그러니까 뒤방고리 간의 문제가 훨씬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우리가 또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여기에서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둥근 주머니. 우트리컬 세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타원 주머니가 있으니까 이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머니 안에는 그렇죠?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돌이 위치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죠.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에 이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의 움직임을 할 때는 세 반고리 간에서 머리에 움직일 때 세 반고리 간에서 잡아냅니다.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세 반고리 간에서 잡아내는데 이 타원 주머니나 둥근 주머니에 있어서는 머리의 움직임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때 움직임을 찾아내려고 해요. 머리가 가만히 있어요. 머리가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머리는 안 움직이는데 몸은 움직이죠.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 중력 방향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중력 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여기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잡아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이제 기관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팽대부라고 합니다. 앰플리프, 팽대부라고 요 세 개의 팽대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팽대부에서 이 털이 헤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팽대부에 털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긴 털과 짧은 털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긴 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키노실리움, 운동섬유다. 그리고 작은 섬유를 부동섬유다. 스테레오실리움, 부동섬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운동섬유와 부동섬유로 이렇게 나뉘는데 부동섬유가 운동섬유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방향성이 긴 털에서 짧은 털로 가면은 활성화가 안 되고 짧은 털에서 긴 털 방향으로 가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가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 예스의 움직임을 했다 그러면 슈페리어에서 활성화가 되겠죠. 슈페리어 활성화될 때 여기에 있는 림프액이 흘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있는 슈페리어 세미서큘라 캐널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이 이석이 이 이석 크리스탈 이석이 요것이 나와가지고 이 팽대부에 탁 들어가서 붙어버려요. 요게 탁 들어가서 붙어버립니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고개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렇죠? 움직이고 머리가 자꾸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게 돼요? 어지러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지러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버티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티고가 생기게 됩니다.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이제 버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석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또 팽대부 안에 탁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계속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개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움직임을 느끼니까 어지러워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니까 어지러워요. 그럼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원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자리로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치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BPPV 혹은 딕스 할피케 혹은 애플리법, 시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료에 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자, 이렇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테브랄 그렇죠? 안뜰신경이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뇌줄기에 있는 핵하고 연접을 합니다.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에서 연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연접을 하냐 보면 여기에 4개의 신경이 버테브랄 뉴클레우스입니다. 이게 안뜰 신경 핵입니다. 안뜰 신경 핵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4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 가쪽에 하나, 메디알에 하나, 인페리얼에 하나, 이렇게 4개의 베스티불라 뉴클레우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슈페리얼 뉴클레우스, 이걸 위쪽에 있다고 슈페리얼 뉴클레우스, 안쪽에 있다고 뭐라고? 메디알 뉴클레우스, 바깥쪽에 있다고 라테랄 뉴클레우스, 아래쪽에 있다고 인페리얼 뉴클레우스. 이렇게 4개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4개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요것은 조금 더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조금 제가 심플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슈페리어 유클레우스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눈하고 연결이 된다. 눈과 연결이 됩니다. 이 버테브라 널브가 들어와서 슈페리어 유클레우스와 연접을 하면은 눈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메디아라고 같이 하지만 조금 심플화 작업을 합니다. 조금 심플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하고 연결되는 건 슈페리어 유클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눈하고 연결되니까 반사적으로 뭘 하냐면 베스티불라 오큘라 리플렉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개를 돌리면
눈이 저절로 따라가더라. 이게 베스티불라 오큘라 리플렉스. 베스티불라 오큘라 리플렉스가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메디아라고 같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더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메디알 뉴클레우스와 연결이 되는 건 무엇을 움직이냐면은 목을 움직입니다. 목. 그래서 VCR, 베스티불라 콜릭 리플렉스를 일으킵니다. 베스티불라 콜릭 리플렉스를 일으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을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 목을 탁 바로 하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정위반사, 넥라이팅을 일으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넥라이팅을 일으킵니다. 넥의 바로 세운 정위반사를 일으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하고 인페리얼에 연접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 일으키냐면은 사지의 균형에 작용을, 밸런스에 작용을 해서 VSR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SR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4개의 핵에서 기능적으로 3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과 이렇게 메디알, 이렇게 VCR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메디알로 섬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요거는 라테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테랄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근데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좀 보더라도 라테랄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라는 걸 봤습니다. 메디알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도 봤고 라테랄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도 봤지만 그거 자체가 완전히 라테랄로 돼 있더라? 아니죠. 아니었잖아. 다 메디알 쪽에 있죠. 다 메디알 쪽에 있는데 그 중에 메디알과 라테랄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폰티넬 레티큘러스, 이거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 맞죠? 폰티넬 레티큘라 스파이나 트랙과 메둘라리 레티큘러 스파이나 트랙도 2개로 내려오잖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메디알과 라테랄 2개로 또 나뉘고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라서 물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눈으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접어둡시다. 헷갈리니까. 자, 여기에서 슈페리얼 유클레우스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눈과 연결이 된다고 했으니까 슈페리얼 유클레우스 이거죠. 내가 이걸 주시 반사입니다. 주시 반사, 평형 주시 반사라고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눈알이 저절로 돌아가죠. 그걸 VOR, 베스티불라 오큘라 리플렉스.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을 때 눈을 이렇게 돌리면은 눈알이 반대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쪽 부분을 뭘로 정의할까? 레프트로 할까요? 라이트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눈이 여기에 있으니까 레프트로 합시다. 예? 레프트고 라이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레프트로 고개를 돌리면 레프트로 노 하는 거죠. 노. 레프트로 이렇게 돌리면 가쪽 방고리관에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전달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슈페리어 유클레우스 연접을 딱 했다. 왼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에 슈페리어 유클레우스 활성화되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눈알은 각각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눈알은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눈알이 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눈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슈페리어 유클레우스에서 연접되면은 여기에서 반대쪽 6번 내신경과 연접을 해서 라테랄 렉투스 머슬
가쪽 고등근과 연접을 하게 되겠죠. 가쪽 고등근하고 연접하고 6번 뇌신경은 다시 미드브레인에 있는 3번 뇌신경과 연접을 해서 메디알 렉투스 머슬과 이렇게 연접을 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VOR의 경로가 되겠죠. 이러한 VOR의 경로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왼쪽을 돌리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6번 뇌신경 연결하고 6번은 3번과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3번을 바로 지배는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게 더 조금 어렵죠. 이걸 바로 한다면 더 쉬운데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말해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메디알과 라테랄 렉투스 머슬을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메디알 뉴클레우스는 내려가가지고 그 목을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목을 움직이니까 내가 메디알 렉투스 머슬 가서 목을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내가 고개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럼 머리가 기우는 쪽에, 머리가 이쪽으로 기울죠? 기우는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우겠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고개를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세울 거 아이가. 그렇죠? 고개를 기우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개를 바로 이렇게 해서 이쪽의 수축을, 이쪽 반대쪽 근육을, 기우는 쪽 반대쪽 근육을 SCM이라든지 어퍼 트라페지우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탁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에서 목 근육을 지배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우는 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세운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기우는 쪽 반대 방향으로 목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VSR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러면 기우는 쪽 방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러면 기우는 쪽 방향을 펴겠죠? 편그 쪽으로 가겠죠. 기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쪽에서 저항을 줘서 내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런데 안 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으로 피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쪽으로 펴잖아. 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겠죠? 펴은 것 쪽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기우는 쪽 방향의 그쪽 방향을 평근으로 그렇죠? 작용을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요게 상상이 가능하죠? 목도 기우는 쪽의 평근을 활성화시키겠죠? 그리고 사지도 기우는 쪽 방향을 평근을 작용해서 이렇게 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혹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될 때 소뇌의 탈의 결절력은 이게 1대1로 전부 다 탈의 결절력하고는 서로 1대1로 다 연접을 이렇게 탈의 결절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뜰핵과 탈의 결절력, 프로플로로드랄 롭은 서로 경로상으로 서로 연접을 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의 결절력이 손상이 되었다. 요게 손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게 전부 다 깨어지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게 깨집니다. 이 전부 다 연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뇌가 손상되더라도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소뇌가 손상되더라도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목에서 기울은 쪽에 평근이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눈이 막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뇌 손상을 막 이렇게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방고리관과 우트리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네 줄기에 있는 핵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연결됐다
요 연결고리는 또한 대뇌하고도 연결되겠죠. 대뇌하고도 연결되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주시 반사를 일으킬 때 VOR만 일어나는 VOR에서만 이 주시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또 어디에서 참여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주시 반사를 VOR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도 하고 있어요. 프론탈 아이 필드 브로드만 몇 번? 8번. 브로드만 8번 영역에서도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만 8번 영역에서도 주시 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눈을 저절로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게 VOR이죠. 주시 반사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올 때 폰스 레벨에서 그렇죠. 폰스 레벨에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 이거의 이름을 PPRF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라메디안이라는 뜻은 메디알에 가깝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라메디안 폰티네 레티큘라 포메이션 파라메디안 레티큘라 포메이션 여기에서도 명령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명령을 줘서 파라메디안 폰티네 레티큘라 포메이션입니다. 여기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쪽에서 그렇죠? 이쪽에서 여기에서 주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라메디안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 여기에서 6번 내신경과 여기서 연결을 하죠. 6번과 연결을 해서 라테랄 렉투스 머슬과 그리고 이 6번에서 반대쪽 3번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파라메디안에서도 주시 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섬유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연결되는 걸 보면 여기에서 인터널 8번 영역에서 인터널 캡슐을 통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파라메디안 반대쪽에 파라메디안 레티큘라 포메이션을 연접해서 그 밑에 있는 6번 내신경을 통해서 라테랄 렉투스 머슬과 연결이 되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고개가 왼쪽으로 돌렸을 때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3번 내신경을 통해서 메디알 렉투스 머슬과 연결이 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경로를 가지게 될 때 주시 반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주시 반사를 보게 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자. 그냥 보면 자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 내려와서 반대쪽 파라메디안 폰티네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연결되어서 여기가 6번이겠죠? 6번 내신경을 통해서 라테랄 렉투스 머슬하고 연결되고 또한 반대쪽 3번을 통해서 렉투스를 통해서 당깁니다. 당겼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건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당기니까 요거를 이렇게 쳐다본 거를 이렇게 레프트 여기는
요 방향에 요렇게 메디알 요 왼쪽 눈은 왼쪽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메디알 렉투스로 잡아당기고 라테랄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래서 요 상태에서도 이제 이 상태 요거는 또 어떠한 이야기 요 슬라이드에 없지만 하나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한 곳을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고개가 움직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VOR로 작동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면 되겠죠. 근데 고개가 가만히 있고 이 물체가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프론탈 아이 필드의 역할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똑같은 주시 반사인데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는 또 하나를 어떠한 경로를 가지냐면 자 VOR이 작동이 됐어요. VOR이 작동이 돼서 회전을 했습니다. 로테이션 저렇게 헤드의 로테이션을 시켰어요. 헤드의 로테이션을 시키니까 베스티불라 뉴클레우스가 활성화되겠죠. 슈페리어 베스티불라 뉴클레우스가 활성화되겠죠. 헤드의 로테이션을 시켰어요. 헤드의 로테이션을 시키니까 VOR이 작동되겠죠. 자 왼쪽으로 지금 저기서 우리가 왼쪽으로 돌렸죠.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니까 VOR이 작동이 되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왼쪽이면은 그 왼쪽으로 회전을 시켰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번과 3번의 연결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머리에 왼쪽에 회전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갑니다. 근데 회전을 하고 나서 딱 멈췄어요. 멈췄을 때 가정입니다. 이제 멈췄어요. 회전에서 멈추게 되면은 안에 있는 림프는 계속해서 돌아가겠죠. 림프는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그거를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는 이제 그만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베스티불라 안에서는 림프가 계속 돌아가니까 눈알이 계속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회전을 했으니까 눈은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눈은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슬로우리하게 오른쪽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갈 때 여기에서 회전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스티불라에서 이렇게 계속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질 때 프론탈 아이 필드 여기 있죠. 프론탈 아이 필드 여기가 이제 프론탈 아이 필드 그렇죠. 여기가 이제 6번 여기가 그렇죠. 3번이 되겠죠. 3번이 되고 그렇죠. 여기가 6번이 여기가 되겠죠. 이게 프론탈 아이 필드.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는 6번 반대편 6번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는 반대편 6번과 이쪽에 있는 같은 쪽 3번을 작용을 시켜서 바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줍니다. 이거는 회전을 이렇게 시켰을 때 딱 멈췄을 때 그쪽에서 이 림프액이 계속 움직이니까 아이 필드에서는 그만 움직여라고 딱 스탑을 시켜야 되겠죠. 스탑을 시키려고 하니까 반대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길 때 어떻게 당기냐 그러면 이쪽으로 본래 VOR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슬로리하게 눈이 이렇게 갑니다. 슬로리하게. 근데 프론탈 아이 필드에 의해서 자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패스트하게 잡아당깁니다. 패스트하게. 슬로리하게 가니까 야 그만 가라 라고 명령을 해서 패스트하게 잡아당겨서 다시 림프에게 다시 가고 다시 잡아당기고 다시 가고 잡아당기고 가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회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눈알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눈알이 움직였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야, 이제 멈췄으니까 누나 그만 움직여라 해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냅니다.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 파라메디안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반대 방향으로 6번 주고 같은 방향에서 3번을 주어서 반대로 향해서 잡아당기게 합니다. 근데 눈알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눈알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회전을 우리가 코끼리코 하고 나면 눈알이 슬로리하게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켰다 그러면 눈알은 슬로리하게 왼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 패스트하게 오른쪽 슬로리 오른쪽 이러한 움직임 방향을 가지겠죠. 회전을 했을 때 딱 회전하고 나서 멈췄을 때 눈알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은 눈은 어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이 슬로리하게 가니까 이쪽으로 움직임이 보이겠죠? 그렇게 눈알의 움직임이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눈알이 떨림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 그림도 아까 제가 그림에 요 그림도 똑같은 방향입니다. 헤드 로테이션이 이런 반대 방향으로 슬로리가 일어나고 같은 방향으로 패스트. 근데 실제로 눈을 봤을 때 눈알의 흔들림은 반대 방향으로 눈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했을 때 동영상도 봤죠? 그렇죠? 실제로 눈알을 움직이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여기에 실제로 창이 들어가요. 잠깐만요. Nystagmus is defined. 요거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죠.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눈알이 흔들리는 게 왼쪽으로 지금 갔다 빨리 오죠. 그렇죠? 왼쪽으로 눈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니스타우스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됐죠? 눈알 봤죠? 예,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PPV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비기닝 파라록시말 포지셔닝 버티컬에서 BPPV인데 여기에 이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을 좀 떼놓고 이석이 이렇게 팽대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부위 변호는 자세 변환에 의해서 유발되는 회전성 어지러움입니다. 자세 변화에서 고개가 움직이니까 짧고 반복적으로 회전성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딕스 할피케 매뉴버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45도 어지러움증 방향이 있다. 그럼 45도 방향으로 눕혀놓고 이 눈의 이런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The Dix Hall by maneuver is performed whenever BPP is suspected of causing a patient's disease. The head is turned 이렇게 뒤쪽으로도 이렇게 30도 정도 이렇게 뒤로 익스텐스 30도 정도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눈의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요거는 포스테리어의 문제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라테랄이죠. 라테랄의 문제다. 이거는 슈페리얼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원래는 안경을 딱 끼고 실제로 이제 눈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눈의 움직임이 없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쪽 베스티블라의 문제다?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eye twitching must be present for BPP to be diagnosed. Rotatory nystagmus indicates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포스테리어 캐널 쪽에 이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라테랄 캐널에
어지러움증이 있는 환자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슈페리얼 캐널 쪽에 이상이 있는 환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슈페리얼 캐널 쪽이 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자, 슈페리얼 이거는 예스의 움직임입니다. 예스의 움직임을 할 때 여기에 이석이 끼워져 있다 그러면 요거를 치료를 할 때 이 이석 자체가 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딕스 할피키 검사를 하면 눈알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치료를 너 실습할 거야. 요 세 개 보고 바로 하나씩 끊어서 실습하는 게 낫나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자세를 30에서 60초 정도를 유지. 여기에서 30에서 60초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든 상태에서 30에서 60초 정도를 유지. 그리고 나서 바로 앉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말이 안 나와 있지만은 오른쪽이다 하면 오른쪽 45도를 돌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눕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석 자체가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요 자세에서 요 정도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떼내려고 하면은 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패스트하게 눕혀야 되겠죠. 패스트하게 눕힙니다. 이렇게 여기 이석이 여기 있는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빨리 팍. 그 다음에 플렉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이석이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석이 옮겨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앉게 되면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 슈페리얼 캐널의 BPPV의 치료입니다. BPPV의 치료입니다. 됐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이거 실습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포스테리어 캐널 쪽에 문제다 그러면 자, 슈페리어는 그냥 이 자세에서 그대로 눕히죠. 그대로 앉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약간의 사선 방향의 움직임에서 어지러움을 발생되는 포스테리어 캐널 쪽입니다. 크리스탈 이석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오고 치료는 45도 오기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45도에서 30에서 60도, 60초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뒤로 30도 정도는 이스트에서 30도 이렇게 합니다. 이스트에서 30도 정도를 하고 After 30 to 60 seconds, the head is turned at 90 degrees to the opposite side and out for another 30 to 60 seconds.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립니다. Another 90 degrees 고개를 돌립니다. accomplished by having the patient 45도로 반대편 방향으로 30도 정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라인에서 바닥으로 옵니다. 45도 돌린 상태 다시 45도는 바닥이죠. 머리는 바닥으로 갑니다. 바닥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앉게 되는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포스테리얼 캐널의 BPPV의 치료입니다. 자, 이렇게 45도 했으면 저 정도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석이 저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이 고개를 돌린 상태로 또 유지를 합니다.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라인으로 저렇게 합니다. 고개는 바닥 쪽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고개를 바닥 쪽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석이 조방향으로 저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앉게 되면은 다시 위치를 바꾸어서 이석이 밑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게 포스테리어 캐널의 치료입니다. 사이드 라인으로 앉게 되겠죠? 사이드 라인으로 앉게 되는 요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석을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석입니다. 45도 돌린 방향이 치료가 그래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면 이제 라테랄 캐널입니다.
이제 라테랄 캐널 쪽에 문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건 바베큐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돌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노의 움직임에서 라테랄 캐널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좌측으로 왔다 갔다. 이거 처음 검사할 때는 이제 딕스아토키 검사를 하게 되면 다 알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눕힙니다. 저렇게. 사실 그쪽 방향으로 눕혀놓고 반대 방향으로 45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포스테리어하고 똑같죠? 그렇죠? 포스테리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프론 자세로 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프론으로 갑니다. 아까는 고개만 이렇게 돌렸죠? 그 다음에 완전히 프론 자세로 가서 반대로 돌아눕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여기에서 한 바퀴 돌렸죠, 금방? 돌려서 바로 이렇게 앉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하는 게 이제 라테랄 캐널. 자, 이렇게 처음에 저 상태로 눕혔어요. 그러면 저 상태에서 반대로 돌리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석이 조방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 시작했던 방향으로 또 유지를 합니다. 사이드 라인으로 유지하면 요로 방향으로 들어오고 다시 슈파인 자세로 하면 저리로 쏙 들어가게 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앉게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